벚꽃이 만개한 그렇게 아름다운 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천연계 속에 담겨놓으신 주님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비록 저희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좋은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백지연 진로부장님의 강의를 듣겠습니다. 이 부장님께서 나눠주시는 이 건강 구별로 인해서 우리의 투병 중에 큰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큰 박수로 백지연 진로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이걸 할 줄은 나 모르는 거. 이거 끝에? 아 진짜 날씨가 좋아서 날씨가 좋아서 좋다. 예전에도 이게 봄이 조금 날씨가 좋아지니까 좋은 강의가 있는데도 밖에서 많이 활동하시더라고요. 또 바깥 활동도 중요하니까. 네. 근데 오늘 여기 등 쪽 그 등과 이 면역을 보면서 제가 의사지만은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새로운 사실도 깨닫게 되고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일상생활에서도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시고 또 못 들으신 분들 뭐 나중에 그 우리 김영 선생님이 저거 동영상 촬영하는데 들으셔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좀 많이 좀 아는 척 해주십시오. 나 이렇게 배웠다 하시고 자 오늘이 이제 면역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면역이라 하면은 우리 몸에 미생물이나 이물질과 같은 외부의 위해 물질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이 있으면은 어떤 내 몸과 맞지 않는 그러한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쳐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섬유질을 먹자, 그 다음 두 번째 걱정과 잠을 자자 그 공부를 했었고 오늘 마지막 등 근육을 유지하자, 등과 면역의 관계를 위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장만큼이나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등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등을 그냥 기대거나 누울 때 사용하는 등짝 정도의 취급만 우리가 했습니다. 별로 뭐 등 그쵸? 보이지도 않고 뭐 기대거나 계좌 이럴 때만 좀 필요한 거죠. 하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새로운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참 이걸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대체 등이 무슨 일을 하길래 면역이 있다고 하는 걸까요? 등은 우리의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앞과 뒤,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균형점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척추가 있는데 척추 안에 척수신경이 있고 그 척수신경을 통해서 자율신경이 흐르는 신경통로이기 때문에 이 신경통로이기 때문에 몸 전체 장기에 이 척수신경을 통해서 모든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중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등을 오랫동안 구부리고 있으면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기겠죠. 물리키게 되고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각 신체 부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볼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 등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는 마지막 단계 등 면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을 생각하면은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여기서 보는 것 같이 그림과 같이 하나는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등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뭐 어릴 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커서는 또 우리가 또 여자들이니까
아버지나 동생들한테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은 막 하면서 팬티까지 접고 막 해서 야단먹고 막 그런 기억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등에 찬물을 끼얹으면 정신이 번쩍 든다고 얘기하죠. 예. 아, 그래서 등에 정신이 있나?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등에 물을 끼얹으니까 정신이 번쩍 든다 그러니까. 그런 또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서 멍 때리거나 허튼 짓을 하거나 허튼 소리를 하거나 집중을 안 하면 등짝 스매싱을 그냥 날려버립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여기 등을 슬쩍 하시는 걸 봤는데 등짝 스매싱을 날리죠. 아침에 빨리 안 일어난다고 등을 맞으며 일어났던 그러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등에 신경은 있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등에 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척수신경입니다. 등에는 우리 몸의 중심축을 이루는 척추가 있는데, 척추가 있죠. 이렇게 쫙 중심축에 딱 기둥이 있죠. 예, 중심축을 이루는 척추가 있는데, 척추가 보면은 목뼈, 경추 몇 개, 등뼈 몇 개, 허리뼈 몇 개, 엉치뼈 몇 개, 이렇게 꼬리뼈 몇 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잘게 잘라져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7개, 12개, 뭐 5개, 5개, 4개 이렇게 다 나누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 유연하죠. 중심축이면 그냥 기둥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왜냐?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죠? 모든 신경들이 각 장기로 마디마디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마디마디로 눈으로, 귀로, 목으로, 가슴으로, 배로, 소장으로, 위로, 방광으로, 자궁으로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 빠져나가는 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마디마디가 다 갈라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 다르기 때문에 쪼개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역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둥으로 보는 게 척추고요. 그 앞에 보호대게 척수신경이 있습니다. 이 척수신경이 신경으로 이제 이렇게 자율신경들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척수신경에서 이렇게 실뿌리처럼 이렇게 갈색으로 나온 것들 있지 않습니까? 마치 단무지 이렇게 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척수신경을 엄밀하게 긴 뇌라고 생각합니다. 뇌에서 신경이 빠져나왔죠. 머리에도 뇌가 있지만 이 척수도 길다란 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척수에서 갈라져 나와 신체의 각 부위에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 등으로 나뉘어서 그 척수신경들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은 척수신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뼈와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는 몸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 앞에 장기가 있고, 장기는 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가 뇌와 서로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 연결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 연결을 바로 척수신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우리 뇌의 장기 연결해서 신호를 주고받고 어떤 일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척수신경에서 갈갈이 이렇게 번져 나온 그러한 척수신경이 우리 자율신경을 우리 장기로 가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척수신경에서 바로 자율신경이 나와서 위 너 움직여, 장 너 움직여, 눈 너 저기 쳐다봐. 우리가 이렇게 매번 명령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무슨 신호가 오기 전에 저가 뭐 이상한 게 있으면 보고요. 식사하면은 위 너 움직여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저절로 소화가 됩니다. 그게 바로 자율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은 대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심장박동, 호흡, 소화, 눈물, 치매 분비 등 우리 몸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전달하는 조절하는 그러한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 덕분에
외부의 환경이 변해도 신체의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뇌에서 어떤 얘기를 하기도 전에 스스로 심장이 뭐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심장이 확 빨리 뛰다가 그거를 스스로 조절하기 위해서 천천히 너 진정해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조절하는 그러한 조절 기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이 변해도 몸 안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또 출혈이나 탈수를 막기 위해서 혈압과 맥박을 변화시키고 산소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 호흡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긴 내인 척수신경을 통해서 눈과 심장과 폐와 간과 뭐 췌장, 장, 뭐 모든 기능을 이렇게 자율신경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도 호흡도 하고 있고 위도 움직여라 하는 이 신호를 척수신경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게 모르게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의식하지 않아도 장기가 알아서 돌려가면서 생명활동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등이 굽는 순간 이 신경이 알아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면역이고 그것을 등이 조절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가끔가다 스트레스 때문에 속이 아프다, 내가 아마 스트레스인가 봐요, 두통이 생겼는데 내가 방원들이나 아니면 가족들 어떤 일 때문에 좀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뭐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스트레스는 어떻게 면역을 방해하고 있을까요? 스트레스로 여러분들이 불안을 느끼게 되면 그 스트레스를 근육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받게 되면은 경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드라마에서 혈압 무슨 일 했을 때 그쵸? 혈압 깎여서 쓰러지죠. 왜냐? 심장으로 가는 그 혈관들이 다 근육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육이 경직이 와요. 그럼 당연히 심장에 문제가 생기죠. 호흡에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제가 개인병원 할 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10명의 위장병 환자가 오지 않습니까? 진짜로 근본적으로 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경성입니다. 그렇지만은 신경성이라도 근육이 그게 굳어서 제대로 소화를 내부는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약을 주면서 이제 긴장을 완화시키고 이런 활동을 하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근육이 굳기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두통도 생기고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근육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육이 받으면은 경직이 일어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전하다가 너무 진짜로 제가 오해받는 그러한 일이 너무 저가 그런 처음 당했어요. 너무너무 오해받는 일이 생겼는데 갑자기 위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거기서 엎드려서 제가 잠시 착각한 게 이게 심장마비가 아닐 정도로 아닌가 할 정도로 위가 막 뒤틀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호흡하고 물 조금 마시면서 제가 제 스스로를 아니까 진정해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불과 일주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공부를 접대하면서 제가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스트레스는 근육이 받는 거고 근육이 경직되면은 그게 이제 마비가 오면서 여러 군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그래서 보면은 스트레스로 여러분들이 불안을 느끼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를 근육이 받게 되고 경직이 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누가 등 뒤에서 나를 찌르려고 할 때 통과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근육을 굳게 만드는 그러한 수비의 일을 몸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등에서 누구 찌르려고 할 때 내가 그걸 통과 못할 정도로 몸이 그 정도로 굳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도 마비가 오고 위경련도 오고 쥐가 좀 무리하게 쓰거나 안 쓰는 것들을 할 때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은 몸이 경직되고 근육을 굳게 만드는 방어기전인데 목 근육하고 어깨 근육, 등 근육이 같이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앞에 있던 신경을 눌러서 신경이 연결되는
각자의 장기와의 연결을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 움직여야 할 때 위 안 움직이니까 소화가 안 되고, 장 움직여야 하는데 장 움직여야 하는 전달이 없으니까 가스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떨 때 어떤 신호가 올 때, 김 선생님 어디가 편찮으실 때 보통 병원을 어떨 때 가시게 돼요? 아파서 병원 간 기억은 거의 없는. 그러세요? 그 제가 잘못 물었네요. 예, 여러분들이 어디가 소화가 안 되거나 뭐 가슴에 통증이 있거나 이렇게 병원을 가시는데, 보통 제가 등 근육이 굳어서 병원에 왔어요 이러는 거는 극히 드물죠. 예. 거의 뭐 등에도 문제가 생겨서 정형외과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도 여기 어깨가 좀 이 오른쪽 어깨가 굳어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걸 풀려고 가끔 하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아직 병원에 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이 어깨 묻은 게 저도 한 20년 되거든요. 근데 그냥 손 올릴 때 조금 불편하고, 이거는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이건 좀 힘들거든요. 그게 불편하지만 아직까지 병원은 제가 안 가고 있습니다.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등 근육이 굳어서 병원에 간다 이러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소화가 안 돼요. 배가 더부룩한 게 너무 오래 가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위 운동을 촉진하는 약을 처방해 줄 수 있고, 변비를 해소하는 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치료는 되겠지만 굳은 등이 풀린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 먹을 땐 조금 덜한 것 같다가 안 먹으면 똑같고, 에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자주 반복되고 풀어지고 하니까 그냥 놔두다 보면은 만성으로 간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 원인이 등 근육의 100%는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에 등 근육 때문에 굳어서 이런 신경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소화 안 되고 가스가 차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척수신경, 등을 펴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의 첫 걸음이자 건강과 직결되는 면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치고 자세가 좋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움츠려드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등을 펴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의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등 면역은 어떤 상태일까요? 자, 여러분들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 있죠? 예. 휴대전화 대부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한 250g에서 300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250에서 300g이 얼마냐 하면은 우리 심장 무게 있죠. 각자의 심장 무게가 250에서 300g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않는다는 것은 심장 같은 무게를 하나 더 들고 계속 사시는 거예요. 심장 무게를. 자, 그러면 우리 종이 한 장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이거 힘듭니까? 이거 하나 들고 있는 거 안 힘들죠, 그렇죠? 네. 이 종이 한 장 드는 거 아무도 무겁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 한 장을 1시간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팔 아프죠. 무겁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무게가 무거운 게 아니라 시간이 무거움을 만드는 겁니다. 종이 한 장 이거 1g 될까 말까예요. 아무것도 무겁지가 않아요. 하지만 오래 들고 있을 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자세가 너무 편해요. 근데 이렇게 된 게 오래 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이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그렇게 유지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그런 같은 자세를 하고 있으면 척추가 휘어지고 등 근육에 무리가 생겨서 스트레스를 계속 등으로 받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 등 면역은 어떤 상태일까요? 내 등 면역 상태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걸을 때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지금 이거를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내일 아침에 이제 이렇게 산책 같은 거 하실 때 갑자기 생각나셔서 한번 보세요. 내 눈이 어디 가 있는지. 예. 한번 자가진단을 해보십시오. 등 면역 지키기 1. 앞사랑의 뒤통수의 위를 보고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목 근육부터 해가지고 등 근육이 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걷고 있는지 한번 걸을 때마다 자가진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선은 내 앞사람의 뒤통수의 꼭대기를 보고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등이 펴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앞사람의 발꿈치나 고개를 땅에 동전 하나 떨어져 있나 하고 이렇게 아래를 바라보고 걷고 있지는 않는지. 안 그러면 꽃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돌부리 이렇게 그게 꽃 피고 넘어지네. 이렇게 보면서 걸으면 좋겠죠. 내 시선이 걸을 때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손가락의 움직임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이 손을 이렇게 그냥 뭐 뭉치라든가 숟가락질도 이렇게 뭉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손가락 이렇게 하나하나. 자, 이 보시면은 뭉치로 할 때 이 근육과 요거 여기 보시면 요거 할 때마다 근육이 여기가 손에 있는 근육이 다 틀리게 움직입니다. 자, 이 근육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깨를 통해서 목, 등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손가락 하나 나 나이가 많으니까 괜찮아. 나는 그냥 이미 굳어버렸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조금 더 건강하게 내 근육의 움직임, 손저림, 발저림, 이렇게 발가락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나하나 이렇게 움직여 하나하나 이 근육을 살리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결국은 손의 운동이 아닙니다. 등의 운동입니다. 예전에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기 목이 아파서 가면 손이 아파서 팔꿈치가 아파서 갔는데 디스크다, 목 디스크다, 뭐 허리 디스크다, 등 디스크다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잖아요. 대부분 신경이 그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가락의 움직임 이거 하나하나 잘 움직여지는지 그래서 우리 여기 특화 활동 중에서 우리 우쿨렐라 배우는 거 있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손가락 하나하나 다 움직이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우리 에덴 요양병원에서 우쿨렐라를 이 손가락 움직임을 하는 게 좋은 걸 아셨나? 음악적인 걸 하시면서 아셨는데 우리가 손가락 움직임도 하게 되는 그런 좋은 그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타라든가 우쿨렐레라든가 피아노, 피아노 이렇게 치는 거, 안 되면은 이게 안 되면은 뭐 피아노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식사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 이렇게 피는 거 운동,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손가락 운동뿐 아니라 등 근육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피아노나 기타 이런 거, 우쿨렐라 이런 것들을 연주하는 것도 손가락을 푸는데 굉장히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등에 있는 신경의 긴장을 좀 줄이고 아주 쉽습니다. 등을 펴는 것입니다. 등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 근육을 펴는 운동을 하면은 등 근육을 편다는 것 자체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나가는 공간을 확보해주면은 눌러있던 등을 구부리면서 신경 가는 길이 눌려있었던 것들이 펴지면서 자율신경이 잘 가게 되고 스스로 알아서 필요한 것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등 근육을 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등 근육을 펴는 운동을 제가 한 가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실 때 등을 제대로 펴려면은 1단계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붙입니다. 제가 여기 의자가 없죠? 안 되네요. 제가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릎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기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을 펴니다. 그 다음에 팔 각도를 90도로 만듭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릎 붙이고 등을 이렇게 기대지 않습니다. 세웁니다. 그 다음에 가슴을 펴니다. 그 다음에 팔 각도를 꼼짝만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90도로 여기 벌려서 90도로 하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 엄지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을 때 엄지손가락이 보이면 안 됩니다. 양쪽 눈으로. 최대한 안 보이게 약간 뒤로 해가지고 90도로 하면은 등이 완전히 펴진 것입니다.
우리 여기 집사님 약간 이렇게 하고 계셔. 요걸 90도로, 여기를 90도로 여기도 90도, 네,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입니다.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이 내 양옆으로 이렇게 했을 때 최대한 안 보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네. 네. 조금 올려가지고 네. 이쪽 펴고 올리고 이 양쪽 엄지손가락이 안 보이게 뒤로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신경이 쫙 펴지면서 등 근육이 쫙 펴지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죠? 아침에 일어날 때 기지개 한번 켜고 이 자세로 이렇게 운동을 뒤로 이렇게 뒤로 엄지손가락이 안 보이게 이쪽 뒤로 가는 거 이거를 뒤로 네,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자체만으로 등 근육을 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게 운동하면서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앉아서 할 때는 무릎을 꼭 붙이고 하십시오. 첫 번째 무릎을 붙인다. 두 번째 기대지 않는다. 세 번째 가슴을 편다. 네 번째 이러는 게 아니라 겨드랑이와 몸통도 90도. 여기 팔꿈치와 팔 여기도 90도.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최대한 안 보이게 손을 뒤로 보낸다. 그럼 쫙 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등에 대해서 좀 등짝 취급을 했지만은 등이 뇌에서 오는 그 신경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신경이 결국은 우리 장기들을 다 조절해주고 면역도를 조절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운동을 평소에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내가 시간을 내서 한다? 안 됩니다. 운동하실 때 두 분이 같이 이렇게 혼자라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침대에서 내려올 때 무릎 딱 붙이고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등 펴는 거 하루에 몇 번씩만 펴도 됩니다. 우리가 예전 습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펴고 또 여러분들께서 우리 저기 오독수님 이렇게 여기 90도 허원자님 좀 봐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오독수님. 네 맞아요. 그 대신에 최대한 뒤로 이렇게 갈 수 있게 엄지손가락이 안 보이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팔을 필 때 움츠리듯이 피면 안 되고 넓게 벌려서 90도로 팔 각도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엄지손가락이 보일락 말락 할 정도가 돼야지 등 근육이 잘 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면은 내 면역력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럼 면역력 빵이야가 아닙니다. 연습하면서 등 근육을 키우면은 면역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만큼. 네. 그래서 우리 김정은님도 요 손을 좀 뒤로. 네. 아니 자꾸 연습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쪽 팔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쪽이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최대예요. 저도 지금 요즘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근육을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팔, 등, 근육 운동을 피는 것을 매일 아침, 점심, 저녁 5분씩 하면은 모여서 15분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극받았던 근육들이 풀리면서 눌려 있었던 척추신경도 살아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무심결에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그래서 등을 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허벅지의 힘, 호흡 근육의 힘을 기르자. 이 방법을 여러분들께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허벅지 안쪽의 근을 여기 그림에 보이죠? 그 엉덩이 뼈와 이 대퇴뼈에 연결되는 그게 내전근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허벅지 근육입니다. 내전근이 있고 이 내전근은 장요근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이는 근 있죠? 이 가슴까지 이 대퇴에서 가슴까지 연결되죠, 그렇죠? 지금 제가 연결되는 선을 보여주는 겁니다. 엉치뼈에서 대퇴 쪽으로 연결됐고 이 대퇴에서 이 가슴까지 쭉 연결되죠. 이게 장요근입니다. 이게 장요근이 연결되고 이 장요근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은 그 횡격막 있죠. 횡격막. 가슴을 싸고 가슴과 장을
구분하는 그 횡격막, 우리 숨을 쉴 때 거기 연결되는 그 횡격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안쪽 근육을 내전근이라고 하고, 이 내전근은 장요근과 연결되면서 척추의 요추 1번에 붙고 거기서 횡격막으로 연결이 됩니다. 호흡이 잘 되려면 허벅지 안쪽 근육이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자세가 좋아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호흡법을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악가하고 일반인의 호흡법 차이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일반인은 노래를 할 때 한음 한음 끊어서 내뱉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누구의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뭐 성악가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누구의 이렇게 부르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쓰는. 근데 성악가들은 한음으로 누구의, 약간 노래는 못 부르지만 어쨌든 그런 스타일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끊지 않고 한 호흡을 가지고 길게 내뱉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두세 마디 부르면 숨이 막 헐떡헐떡 하거든요. 우리 찬미할 때. 근데 제가 가끔 가수나 성악가들 보면은 언제 호흡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길게 계속 부르고 있어요. 호흡을 잘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대부분 이 장단지 근육이 아주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악가는 호흡을 다 뱉지 않고 천천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소개시키도록 거는 읍수호흡법입니다. 읍수호흡법. 들이마실 때는 한 번에 짧게 훅 들이마시는 겁니다. 내쉴 때는 5초 동안, 1초 동안 들이마시고 5초 동안 20%씩 내뱉는 겁니다. 제가 가끔 우리 제가 2층 담당 분들한테 이제 얘기할 때 결국은 내뱉어야지 나쁜 것들이 나오고 좋은 건 저절로,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들어가는 건 저절로 들어갑니다. 나쁜 걸 내뱉어야지 좋은 게 들어가죠. 그냥 하면 여기서만 그냥 이거는 계속 나쁜 공기가 있고 여기만 그냥 호호호호 하면서 여기만 그냥 신선한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이마실 때 하면은 내쉴 때 이렇게만 하면은 이 밑에까지 있는 모든 나쁜 공기가 나오기 때문에 근육도 튼튼해지고 좋은 공기가 들어가서 우리 이 좋은 산소가 몸 안에 또 엎어져서 일을 치료하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읍수호흡법도 우리 이 등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5초 동안 이렇게 내뱉고 하는 것들도 근육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다가 맨 처음에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 몰랐을 때 하는데 1초, 2초밖에 안 돼요. 근데 연습을 통해서 5초, 10초까지 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근육이 발달되어 있어야 돼요. 근육에 힘이 없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스쿼트를 하든지 플랭크를 하든지 걷는 것을 하든지 근육이 발달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지금 근육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돼 하지 마시고 조금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단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5분씩 10분씩 하다 보면은 한 달 뒤에 배 이상 분명히 배 이상 좋아졌을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그때부터 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그렇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육에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허벅지 내전근, 장요근, 횡격막 등, 이게 어떤 근육인지 아세요? 이게 바로 코어 근육입니다. 중심축을 이루는 근육 있지 않습니까? 이게 코어 근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라테스 하는 거 보면은 이 허벅지 운동 꼭 하게 되고, 물론 복부도 있지만은 이 안에 깊이 있는 척추와 연결되어 있는 그 장요근하고 횡격막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중심 근육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코어 근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어를 단단하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호흡도 좋아지게 되고 결국 장수의 비결이 되고 면역을 증강시키는 그런 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근육을 튼튼하기 위해서 읍수호흡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서 등이 펴지는 허벅지 운동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하는 운동인데요. 저는 이제
저기 의자에 굉장히 오래 하루에 8시간씩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허벅지를 튼튼하게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냐면은 한쪽 허벅지를 10초씩 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뭐 제가 어떤 서류 작업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쪽 발을 10초 들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꼭 10초 아니어야 됩니다. 이렇게 들고 일하다가 무거우면 또 한쪽 번갈아 가면서. 네.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일부러 운동하기 위해서 그걸 하자면은 매번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다녀야 되고 시간을 쪼개고 또 못하게 되면은 또 스스로 또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침대에 앉아서 또 이렇게 옆에 분들하고 얘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뭐 무심코 그런 것들이 습관화가 되면 참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시간 내서 이렇게 걷기 운동을 자주 못합니다. 주말에만 좀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때는 책상에서 한쪽 다리 이렇게 밑에서 제가 다리 들고 여러분들하고 상담해도 여러분은 모르십니다. 그냥 제 운동하면서 여러분들 상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걷는 것 못지않게 등이 펴지고 허벅지 근육도 강화하는 그러한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 들고 있기, 걷는 것 못지않게 등도 펴지고 허벅지 근육도 강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과식하고 가스가 많이 차면은 과식하게 되고 가스가 많이 차면은 이 장기가 가스가 많이 차니까 등 근육을 뒤로 밀치게 만듭니다. 그럼 등 근육이 저절로 제대로 된 작동을 안 하고 긴장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또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식하는 습관도 결국 등 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 면역에도 등 면역에도 좋은 소식을 하게 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면역에 대해서 1, 2, 3편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장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 면역은 섬유질을 우리가 잘 먹었을 때 장이 굉장히 튼튼해지면서 몸 안에 있는 유해균들 우리가 잘 조절해가면서 굉장히 우리 몸 안에 75%의 면역을 장이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면역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등 면역은 근육과 신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작은 우리가 긴 뇌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척수를 보호하고 있는 이 등 근육을 펴면서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조율이 된다면은 여러분은 면역을 아주 튼튼하게 잘 키우고 조절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진단을 못 받거나 치료를 했는데도 차도가 없다면 대부분의 원인이 면역에 있습니다. 잠시라도 여러분들이 등을 펴는 게 놀라운 면역의 힘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강의를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저도 깨달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여러분들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등 쓰다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가 쓰다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소화가 안 돼도 등을 쓰다듬어줍니다. 누가 속상하다 등 쓰다듬어줍니다. 누가 기쁘다 그래도 등 뜯어줍니다. 누가 실패했다 격려해줍니다. 등을.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모르셨지만은 보시면은 등에서 있는 피부에서도 엔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을 쓰다듬어서 그 피부를 그렇게 해주면은 그 엔돌핀이 나와서 우리 통증도 조절해주고 우리의 면역도 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을 쓰다듬으려면은 제가 저를 못 쓰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잘 옆 사람과 가족과 같이 우리 힘을 써서 같이 있는 우리 동료들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대부분 이 안에 있으면 거의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자분들한테 막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쓰다듬을 김영웅님 제가 이렇게 또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서로 등을 쓰다듬어 준다면은 엔돌핀도 나오고 그렇게 좋은
어우러지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면역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등을 한번 펴므로써 면역력에 굉장히 큰 도움을 가져오시고 면역력을 키우는 그러한 매일매일이 됐으면 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해를 했나 안 했나 좀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런데 네네. 등 근육을 이제 쓰다듬을 것 같아 등 근육을 관리하고 등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제 척추가 바로 서야만 거기에 따른 척수가 나가고 네네. 그 척수가 이제 다른 장기들하고 연결되어 있기 네. 때문에 그 등 근육을 바로 피는 역할을 하는 게 등 근육이 아니라 척추를 고르게 원래대로 바로 피게 네. 한다 그러면은 이제 피게 하기 위해서 등 근육이 정상이어야만 된다고 네네네. 말씀하시는 네네네. 예. 왜냐하면은 등을 움직이게 되면은 신경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추 7개, 그 다음에 여기 등추, 흉추 12개 해가지고 그 사이사이로 다 신경이 나가거든요. 얘가 눌리키게 돼요. 그럼 신경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여기를 눌리고 자면 여기 마비가 오지 않습니까?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고장 날 수가 있죠. 피가 잘 흐르고 신경이 잘 흐르고 근육이 긴장을 풀고 있어야지만이 모든 조절이 잘 될 수 있고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두 가지만 더 여쭤봐도 네네. 저희 딸애 같은 경우는 경추부터 무색까지 이렇게 약간 쉬었거든요. 지금 네네네. 13살인데 그러한 경우에도 그거를 만약에 방치를 한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몸의 자세도 안 좋겠지만은 나머지 다른 장기에도 계속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자세 때문에 휘었습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휘었습니까? 대부분 자세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져라 이게 이러는데 우리도 참 어릴 때 공부하면서 맨날 엄마한테 등 구부리고 있다고 균짝도 맞고 맨날 고정하게 하긴 했는데 근데 저는 딱 기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을 담임 선생님 만났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졸아도 괜찮으니까 뒤에 이 뭐라 그러죠 이거를 등 이거 손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걸 배운 걸 가지고 지금도 제가 식탁에 앉아 있거나 이러면은 대부분 제가 등 근육을 많이 잘 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어깨는 제가 이거 항상 이 컴퓨터 때문에 그랬지만 여기 등 근육은 여기 밑에 이 요추 부분은 제가 많이 이렇게 잘 펴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너네가 잠시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허리를 펴는 연습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 선생님이 너무 감각적으로 그때는 또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 그렇게 했던 게 결국은 좋은 습관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따님도 결국은 본인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요즘 자녀들이 그 길게 얘기하면 안 듣거든요. 신경이 다 지나가는데 근육이 자꾸 놀리키면은 집중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쓰시고 하니까 한 번씩 등을 펴줘라 이렇게만 얘기하십시오. 예. 그리고 사실은 여자아이라면은 우리가 바른 자세가 또 이쁜 그죠? 예, 그거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부장님 그거 이제 회사 등 근육 뭐 붙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거를 보기 전부터 그걸 보고 나서 저는 왠지 이렇게 등을 도수치를 받거나 뭐 카이로프라텍스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교정을 좀 해놓으면 네. 뭔가 병이 날 것 같아, 무슨 병이든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듣고 싶었는데 이상한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들었다가 오늘 참석. 예, 저번에 이제 그 갑자기 우리 병원에 그 코로나 환자가 갑자기 많아지는 바람에 일단 일시적으로 근데 제가 그 말씀도 제가 왜 이걸 또 준비하게 됐냐면요. 우리 환자분 한 분 중에 이쪽 팔 쪽이 많이 아프신 분인데 도수치료를 한번 봤더니 여기도 부르러워지고 몸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수치료만으로도 몸 자체가 좋아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도수치료를 한 번 받으시다가 5번까지 막 받겠다고 그러시는 걸 이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2번이나 3번 하자 이렇게 가지고 하시는데 그분이 아주 여기서 모르는 분이 이름만 대도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제가 이걸 이제 준비를 했었지만은 그분을 보고 제가 확실히 등만 잘 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여러 가지로 시간적
금전적 또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여유가 되시면은 등만 제대로 대부분 등이 굳어 있습니다. 피셔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뭐였었냐면 네. 제가 이제 도스치를 갖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거나 이제 도스치를 보면 이제 카이로프락틱스라고 이제 네네네네. 척추 어느 정도 뼈, 뭐 예. 편한 뼈를 넣는 데가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단순히 뭐 등만 씌우는 것이 아니고 면역력이 좋은 거죠. 폐도 좋아지고 이제 예, 다른 장기들이 좋아질 수 예, 만약에 제가 이 등 근육, 그러니까 이 흉추가 많이 굳어 있었다 했을 때 흉추 쪽이 그 신경이 폐로 가는 거 아니죠? 폐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쪽을 많이 피면은 폐도 어느 정도 신경이라든가 혈류가 좋아지게 되니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우리가 이렇게 하는 동안 다 가셨고 제가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요 마지막 한마디 했는데 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선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 잘 사는 거, 즐겁게 사는 거, 그렇죠? 근데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협력해야 됩니다. 장도 튼튼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렇게 잠도 잘 자야 되고 걱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너무 안 될 때는 빨리 노래라도 들으시라고 바로 청력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를 협력하여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일들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면역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가 너무 등한시했던 이 등 쪽에 많은 신경들이 뇌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등 근육을 펴면서 면역력이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오늘 배운 운동들을 하면서 면역력을 키워서 우리가 이 가진 병에서 활속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저녁 주님께서 아주 달리단 꿀 같은 잠을 주셔서 푹 쉬고 내일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